안녕하십니까. HTML 실습 1차. 오늘은 폼과 관련된 태그를 사용을 해서 회원가입 페이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폼과 관련된 태그, input 태그가 주를 이루고요. select 태그도 있죠. 그러한 태그들, 그리고 그 태그들마다의 폼 태그는 액션과 메소드라는 속성이 있고, input은 타입이라는 중요한 속성이 있죠. 그런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회원가입 페이지를 완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그 회원가입 페이지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아이디가 나올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로 사용자의 정보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고 비밀번호 확인, 똑같이 사용자의 정보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런 거는 다 인풋 태그 갖고 하겠죠. 인풋 태그 갖고 하는데 타입이 얘는 텍스트일 거고, 다음에 비밀번호는 어떤 거? 패스워드겠죠. 그런 차이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3개 나란히 놓여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입은 인풋 태그를 썼을 것 같고, 타입은 텍스트 타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 주소가 나오네요. 집 주소는 우편 번호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기본적인 주소, 상세적인 주소가 나오면 될 것 같고, 여기 버튼이 보이네요. 그죠? 자, 얘는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의 속성 값이 어떻게 버튼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메일이 나오네요. 자, 이메일에 있는 인풋 태그, 얘는 타입, 인풋 태그의 타입이 메일도 있지만 그냥 뭐 굳이 메일 안 쓰고 텍스트 써도 되겠죠. 텍스트 쓰고, 자, 이 부분은 인풋 태그로 안 되겠죠. 직접 입력을 딱 클릭을 하면 네이버나 기본적인 야후, 다음, 뭐 그런 구글 그런 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메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드롭다운 메뉴죠. 그래서 얘는 셀렉트 태그와 옵션 태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직장 주소가 나오는데 집 주소하고 똑같은 형태겠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직장 전화번호. 이거는 위쪽에 나온 직접 입력 이거 똑같겠죠. 그래서 어떤 거? 셀렉트 태그와 옵션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인풋 태그의 타입을 텍스트 타입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다 같이 인풋 태그를 쓰는데 여기는 레디오 버튼이네요. 여기도 레디오 버튼이에요. 그러면 얘는 타입이 어떻게? 둘 다 레디오 타입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체크박스죠. 그러면 타입이 얘는 뭐 어떻게? 체크박스면 될 것 같습니다. 인풋 태그를 쓰지만 누구는 텍스트 타입, 누구는 인풋 타입, 누구는 버튼 타입, 누구는 레디오 버튼, 누구는 체크박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에 회원가입과 취소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풋 태그를 쓰는데 회원가입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사용자 정보를 어디 서버 쪽으로 날려야 되는 거죠. 전송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submit 인풋 타입이 submit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취소죠. 얘는 리셋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결과 화면이고 그러면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좌측에 보면 코드가 보이고 우측에 보면 여기 회원가입이 보이는데 결과물은 방금 봤듯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인데 먼저 이렇게 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자, 큰 덩어리는 디비전 태그로 묶여져 있네요. 그죠? 그리고 폼 태그를 이용해서 폼 태그로 전체적인 것을 다 감싸고 있고요.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폼 태그가 있고 폼 태그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두 가지가 있죠. 어느 서버에 어느 파일로 데이터를 어느 곳으로 전송을 할 것인지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의 위치 정보를 기입해주는 액션이라는 속성을 이용할 수 있고요. 다음에 데이터를 포스트와 겟 방식으로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방식 두 가지 포스트와 겟 방식이 있다고 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항목이 있는 거로 봐서 URL 뒤에 데이터를 넣어서 그 전송을 하는 겟 방식보다는 어떤 거? 포스트 방식, 암호화 처리해서 보안에 강한 포스트 방식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을 이용하겠다고 명시를 해놨고요. 다음에 회원가입 타이틀인데 이거는 뭐 그냥 디비전 태그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어떠한 표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표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이블 태그를 썼습니다. 다음에 tr 태그를 이용해서 1행, 2행, 3행 계속 행을 나가고 있고요. 그 행마다 열이
두 개겠죠,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열은 id, 그 사용자 정보에 이름을 넣어줬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인풋 태그를 쓰는데 텍스트를 타입을 썼대요. 자, 비밀번호인데 얘는 타입을 어떻게 패스워드로 썼고요. 비밀번호 확인도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로 썼네요. 다음에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타입을 텍스트로 써줬고요. 그 다음에 집 주소가 나옵니다. 집 주소도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마찬가지로 타입을 텍스트로 입력을 해줬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우편 번호 찾기라고 해서 버튼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버튼이기 때문에 얘는 타입을 어떻게 버튼으로 명시를 해줬습니다. 다음에 그 버튼 안에 들어갈 글자는 value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보면 이메일이 나와요. 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별 특별한 거 없이 input 태그의 타입을 텍스트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 두 번째를 보면 미리 설정해 놓은 도메인 주소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select 태그를 썼고요. select 태그 안에 각각의 아이템들은 옵션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택한 사용자가 선택한 정보도 서버 쪽으로 전송이 돼야 되죠. 그래서 네임을 어디 옵션에다 준 게 아니라 select에다 네임을 줬고요. 이 u메일이라는 정보가 날아갈 때 그 정보의 값은 어디 옵션에 있다. 그래서 옵션마다 value를 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u메일에 어떤 때는 그 value 값이 etc, 어떤 때는 네이버, 어떤 때는 야후, 이렇게. 자, 이게 지메일이겠죠. 예, 좀 수정을 하고요. 네, 이렇게요. 자, 다음에 직장 주소, 인풋이죠. 인풋으로 표현을 했네요. 직장 주소. 위쪽하고 똑같죠? 어디 집 주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드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버튼 타입을, 인풋의 타입을 버튼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장 전화번호가 나오죠. 직장 전화번호에서 중요한 건 지역 코드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select 네임을 줘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고, 그 각각의 아이템들은 옵션 태그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옵션들의 value 값들은 value로 다 이렇게 차별화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물 수령지입니다. 우편물 수령지는 라디오 버튼이네요. 그래서 input 태그를 쓰는데 이번에는 타입이 어떻게? 라디오 버튼. 그죠? 라디오 버튼. 자, 라디오 버튼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죠. 어떤 거? 같은 라디오 버튼의 그룹이라면 네임을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얘 포스트, 얘도 포스트죠. 그렇게 맞춰줘야지 둘 중에 하나, N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나서 전송을 하면 어떤 걸 선택했는지 서버에서 알 수 있게 어떻게 밸류 값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니크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 여부는 똑같겠죠. 결혼 여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주의할 거? 네임은 똑같이 맞춘다. 대신 밸류는 유니크하게 다르게 맞춘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관심사가 보이네요. 자, 관심사는 체크박스래요. 그래서 타입을 체크박스. 자, 체크박스도 마찬가지로 레디오 버튼과 마찬가지로 네임은 동일하게 다 맞춰줍니다. 같은 항목이니까. 대신 밸류만 다 다르게 유니크하게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체크박스는 이렇게 체크를 다중 N개 할 수 있겠죠. 레디오 버튼은 둘 중에 N개 중에 한 개만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 가입과 취소가 보이네요. 그래서 회원 가입은 인풋 타입인데 그 사용자가 위에서 입력한 정보가 어디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을 submit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취소가 있어요. 취소는 reset으로 표현을 합니다. 인풋 타입을. 그래서 취소는 어떠한 데이터를 막 입력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취소를 누르면 모든 데이터, 폼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시 초기화되는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코드 리뷰는 이렇게 끝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면 별거 아닌데 막상 처음에 할 때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금 화면을 크게 보기 위해서 얘를 좀 줄이고요. 자,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꺼내서 여기서부터 이제 코딩을 하는데
미리 설정되어 있는 템플릿 등을 이용하지 않고 처음이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맨 땅에 헤딩 하듯이 처음서부터 타이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 타입 HTML이고요. HTML5의 덕 타입이죠. 자, 저장을 하는데 저는 편의상 실습 1차와 동일한 곳에 저장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ML이니까 HTML 시작한 거 있겠고 종료 태그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헤드가 있겠고 HTML 기본적인 구조죠. 헤드 있겠고요. 바디 있겠고 바디 있겠고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죠. 자, 헤드 안에는 어떤 거 주로 들어가는 거 타이틀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 태그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UTF-8 문자 인코딩 해주고요. 문자 깨지지 않게. 자, 다음에 우리 많이 이용하는 거 스타일, CSS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바디로 넘어올게요. 자, 바디로 넘어와서 전체적인 거를 큰 덩어리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덩어리부터 묶고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우선 디비전 태그로 하나 묶을게요. 그리고 얘를 아이디를 랩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하니까 폼 태그가 있어야 되겠죠. 폼으로 전체적인 걸 하나 묶고요. 자, 폼에는 중요한 속성, 액션이라는 속성과 서버 어느 그 서버에 어디로 갈 건지,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메소드, 포스트 방식과 겟 방식. 자,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보안에 강한 포스트 방식으로 가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그냥 편의상 간단하게 디비전 태그 해놓고요. 여기다가 p 태그 하나 정도 하나 넣어서 어떻게 회원 가입이라고 타이핑을 해줄게요. 자, 다음에 밑에 보면 이렇게 한 줄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도 특별하게 지금 디자인에 초점 맞춘 게 아니니까 그냥 HR로 약간 촌스럽지만 HR로 표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폼 태그로 묶어놨고요. 이제 이 안에다가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요소 만들 때 전체적인 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레이아웃이. 그래서 표를 만드는 최고의 태그, 테이블 태그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태그는 행을 만들 때 tr을 쓰고요. 열을 만들 때 td를 쓴다고 그랬죠. 자, 열이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두 개 해놓고 첫 번째는 id. 자, 두 번째 사용자 정보를 입력받아야 돼요. 그래서 input 타입 텍스트 타입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서버 쪽에 전송할 때 얘를 구분할 수 있게 네임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user i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행을 만들어 놨는데 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코드를 좀 카피해서 자, 여기까지만 카피할까요? 예. 자, 여기다가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는 타입이 패스워드겠죠. 예. 그 다음에 유저 여기도 PW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비밀번호 확인도 있네요. 결과물 보니까. 그래서 얘를 확인. 자, 똑같이 패스워드고 얘를 컨펌 C로 하나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전화번호 나오죠. 자, 여기다가 전화번호. 자, 타입을 전화번호는 굳이 뭐 패스워드 이런 거 필요 없겠죠. 텍스트로 가면 될 것 같고 유저 폰 1번. 자, 전화번호는 칸이 몇 개? 3개 보이죠?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결과물 ID, 비밀번호 다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타입이 패스워드로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야 되냐면 집 주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 행을 하나 더 만들고요. 전화번호가 아닌 집 주소. 자, input 타입 텍스트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띈 다음에 자, 여기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input type 버튼이면 될 것 같고 value는 우편 번호 찾기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본 주소, 상대 주소, 그다음에 그러면 텍스트. 자, 얘를 갖다가 집 주소니까 유저 하우스 어드레스 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집 주소. 자, 근데 여기서 개행이 한번 돼야 되네요. 그래서 br 태그 정도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br 태그가 여기만 필요한 건 아니고 코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필요하겠죠. 기본 주소가 나오고 또 어떻게 개행이 한번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집 주소까지 끝났고요. 자, 전화번호도 이왕이면 이게 집 전화번호겠죠. 그래서 유저 이것도 이름을 하우스라고 좀 붙여줄게요. 밑에 이제 회사 주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름을 길게 하는 걸 별로 즐겨 하진 않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라고 조금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나오네요. 자, 똑같이 하나 카피를 해서 이메일 해주고 다음에 이메일은 처음에 인풋이 나오고요. 자, 지우고 자, 유저 메일 됐고요. 자, 다음에 인풋이 나온 다음에 종료 태그 붙여줘야 되고 여기 골뱅이 하나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 하나 넣어주고요. 좀 내릴까요? 이것도 좀 이렇게 내릴게요. 코드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좀 들여쓰기 해야 되겠죠? 들여쓰기 하고 tr 태그가 없네요. 예, tr 태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고요. 들여쓰기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뱅이 다음에 셀렉트 태그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셀렉트 자, 셀렉트 태그는 종료 태그를 갖고요. 셀렉트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씩 있는 선택하는 아이템들은 옵션 태그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자, 옵션 태그 마찬가지로 종료 태그를 갖습니다. 자, 옵션 태그의 종류 네이버 .com 자, 옵션 태그에 전송되는 값은 어떻게 표현? value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이 몇 개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자, 3개만, 2개만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gmail.com 자, 다음에 여기다가 다음 정도 넣어줄까요? 자, 다음에 셀렉트에다가 이제 이 정보의 유니크한 값, 서버에서 찾을 수 있게, 구분할 수 있게 어떻게 네임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저 메일 얘는 2라고 하고 얘를 1로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까지 끝났고요. 직장 주소가 나오는데 집 주소하고 똑같은 형식이겠죠. 그래서 요 코드 그대로 좀 재활용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여기를 직장 주소. 그 다음에 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오피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결과물도 한번 중간 점검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 와서 세로 고침을 해서 제대로 다 보여지는지. 자, 보시면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집 주소 3개, 기본 주소, 상대 주소, 오픈, 버튼이니까 버튼으로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옵션, 다 정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 전화번호가 나오네요. 똑같이 하나 카피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직장 주소가 아닌 전화번호. 자, 처음에 셀렉트가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입으로 그 인풋 태그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코드를 살리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어떻게 셀렉트 태그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어떻게 옵션, 종료 옵션, 다음에 02, 서울이 0이죠. 자, 요 값은 value 똑같이 02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name이 있다고 했죠. name. 서버에서 구분을 할 수 있게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ame을 넣어주는데 얘를 user office 폰 1로 할까요? 자, 얘가 user office 폰 1이면 여기는 user office 폰 2, 여기는 user office 폰 3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 지역 코드가 02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결과물을 봐도 나오죠. 우리 결과물 코드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요 그대로 좀 가져올게요. 재활용할게요. 그죠? 컨트롤 C에서 여기다 갖다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또 결과물에 뭘 이제 우편물 수령지 결혼 여부 관심사 요 부분을 표현하는데 라디오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똑같이 tr 그다음에 td 해주고 여기를 우편물 아이고 수령지. 자, 두 번째 열은 마음이 급한가요? 코딩이 좀 잘 안 되네요. 예. 자, 먼저 인풋 태그가 오면 돼요. 자, 타입이 중요하죠. 타입이 어떻게? 우편물 수령지는 둘 중에 하나, 엔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어떤 거? 라디오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건 네임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포스트로 할게요. 그 다음에 value를 하우스 집이니까 하우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은 오피스로 할게요. 자, 다음에 네임을 똑같이 포스트 이렇게 맞춰줘야지 둘 중에 하나만 값이 전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집 주소로 수령, 직장 주소로 수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다음에 결혼 여부네요. 미혼과 기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요거 똑같이 좀 재활용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바꿉니다. 결혼 여부. 자, 똑같이 레디오 버튼이면 될 것 같고요. 결혼이니까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메리로 좀 바꿀게요. 자, 네임은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미혼, 기혼을 Y로 할게요. 일단 여기를 미혼으로 바꾸고 여기를 기혼으로 바꿔야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HTML 단계에 있으니까 제가 이런 밸류 값을 임의로 그냥 제 임의로 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실무에서 작업할 때는 서버 쪽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 값을 맞추셔야 되겠죠. 나는 그냥 n만 썼는데 서버 쪽에서는 어떤 값? n5로 쓰겠다. 그죠? 그러면 상해하죠, 이름이. 아니, 값이. 그러면 데이터가 꼬이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코딩을 하기 전에 다 이름을 맞춰놓는 어디 엑셀 장표나 이런 데다 이름을 맞춰놓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심사가 있어요. 관심사는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체크 박스로 만들면 되겠죠. 관심사. 그래서 체크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합의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가 있겠고 여기를 보면 이제 경제, 그 다음에 문화. 자, 밸류를 좀 비워둘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정치.
그 다음에 체육도 있고 외교도 있네요. 네, 이렇게 놓고 자 밸류는 이제 경제에 맞춰서 이것도 만약에 그 하나같이 이렇게 미용 기온으로 하면 뭐 대문자 쓰면 뭐 E 죠. 그 다음에 컬처 C, 정치 P, 그 다음에 얘는 뭐 R로 할까요? 그 다음에 외교 D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결과물 우리가 예제 코드를 보면 자 보면 여기 있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서술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때그때 편한 대로 그 서버 쪽 담당하시는 분하고 네, 맞추셔갖고 이름을 밸류 값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다 만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회원 가입하고 취소가 보이네요. 자, 요거 만들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 태그는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편의상 HR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적인 요소는 조금 무시를 하고 지금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어떠한 태그들이 쓰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비전 태그 하나 더 쓸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버튼들이 모일 곳이에요. 회원 가입과 취소. 그래서 어차피 인풋 태그기 인풋 태그인데 회원 가입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 및 타입이면 될 것 같고요. 밸류가 회원 가입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임은 유저 컨펌 조인이라고 해요. 조인. 네. 회원 가입이니까 조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인풋 타입. 자, 이번에는 취소죠. 그러면 리셋이라는 타입을 주면 될 것 같고요. 밸류는 취소. 다음에 네임은 취소니까 캔슬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 준 것 같고요. 네, 다 줬고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 자 텍스트 타입 얘는 패스워드 타입 전화번호 됐고요. 버튼 타입 다 들어갔고 셀렉트 옵션 정상적으로 들어갔고요. 다음에 직장 번호 02서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다 들어간 거 확인해도 되고 집 주소 레디오 버튼이니까 둘 중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선택 다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디오 버튼이니까 미온과 기온 둘 중에 하나 선택되면 되겠고요. 다음에 경제, 문화, 정치, 외교 이곳은 체크박스죠. 그래서 다중 선택, 다 선택되거나 아니면 다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두 개 내지 세 개만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회원가입을 누르면 썸밋이니까 실제로 폼에 있는 액션 속성에 있는 값에 의해서 서버의 어떠한 위치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취소를 누르면 리셋이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다 이렇게 초기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정도의 인풋 태그와 타입 속성들에 대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여기서 CSS는 이 예제에서는 하지 않을게요. CSS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서 좀 이쁘게 꾸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실습의 초점은 인풋 태그와 폼 태그와 관련된 태그들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 스타일 가운데 정렬만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일단 전체 선택자를 이용해서 마진 0, 패딩도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전체적인 폰트 사이즈는 14, 12 픽셀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이디를 랩으로 줬죠. 그래서 아이디 선택자 랩은 자, 먼저 위드를 100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브라우저 크기에 상관없이 가운데 정렬, 항상 가운데 정렬되고 있죠. 요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000픽셀 주는데 마진을 0에 오토 왼쪽과 오른쪽을 균등하게 나눠 가져라
여기서 오토를 주고요. 좀 가시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보도 값을 좀 주도록 할게요. 솔리드의 회색으로 네, 이 정도 주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네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 있고요. 글자 너무 작죠? 그래서 이걸 좀 늘릴게요. 한 14 정도? 예,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나머지 CSS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풋 태그, 폼 태그와 관련된 인풋 태그 또 셀렉트 태그 등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인풋 태그에는 타입이라는 중요한 속성이 있죠. 그 속성을 이용해서 패스워드에 사용되는 속성, 다음에 이런 거 레디오 버튼에 사용되는 속성, 체크박스 또는 서밋 리셋 등에 사용되는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셀렉트 어디 있죠? 예, 셀렉트 메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셀렉트 메뉴 등도 여러분이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폼에 액션이라는 속성과 메소드라는 속성이 있었죠. 얘는 서버 쪽에 데이터가 전송되어서 전송되는 곳. 다음에 메소드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갈 건지, 겟 방식으로 넘어갈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